저는 지금 세무사가 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.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세무법인 청년들이라는 세무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. 3학년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다가온 거잖아요. 물론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선배님들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시험을 많이 도전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더라고요. 라이센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크게 거부감 없이 그냥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3학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4학년 지금 휴학도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 거의 5년이 된 것 같아요. 4번 도전해서 4번 안 됐습니다.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1차를 합격하고 이제 2차를 남겨놓기는 했는데요. 이게 좀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그때는 또 이제 합격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. 이게 다시 또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차는 그냥 포기하게 됐습니다.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행위 자체에다 의미를 더 가지고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 공부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반성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. 계속 관성으로 하던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제가 좀 합격을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, 두 번째로는 공부에 집중을 좀 못했던 부분, 그게 뭐 노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. 제가 또 그 운동을 좋아했어요. 공부만큼 거의 운동도 같이 거의 병행을 했는데 파이팅 넘치는 그런 생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다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에너지가 운동 쪽에 좀 많이 좀 분산되어 있지 않았나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회계사 시험을 붙지 못한 것과 별개로 너무 좋았습니다. 정말 이 세무사 시험 또한 약간 다른 영역으로 좀 어렵더라고요. 경쟁률도 높았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, 저는 힘들었던 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. 친척 어른이 저희 부모님한테 야, 네 아들 공부를 아직도 하냐,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막 걱정해 주시고 하는 거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속이 많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. 그 내용을 이제 들었을 때, 물론 수험 기간 중에 그때 그게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팠고 너무 좀 죄송스러웠어요.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바닥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은 그래도 정말 아들을 믿어주시더라고요.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이거 아니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짜 똥줄이 탈 정도까지 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이 돼서 인터넷 화면을 켰는데 거기에 딱 제 합격이라는 게 딱 보였어요.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방 안에서 막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합격을 했는지 진짜 실감이 안 나고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몇 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세무사를 이제 합격을 해서 6개월 정도 수습 세무사로서 기간을 이제 보냈고요. 1년 반 정도를 근무 세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실무를 익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개업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막막했죠. 거래처도 없고 수원이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인들도 없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무실을 그냥 열심히 지키고 한 명 있는 직원 다독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. 사무실을 지키다가 메일을 받게 됩니다. 세무사 영업 관련된 강의인데요. 그때 생각해보면 좀 고가였어요. 그런 것들에도 제가 또 뭘 믿고 그걸 또 지원을 하겠어요. 근데 뭐에 홀린 듯이 또 간절하니까 전화를 해서 그 강의를 찾아갔고요. 뭐 스킬을 배우고 뭐 화법을 배우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저의 사고를 확장시켰던 개념이에요. 저는 이 교육을 가기 전에는 5년 내에 열심히 해서 거래처 한 120개 정도의 직원 4명 정도 꾸리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환경을 뭐 잃었다?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 가니까 저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그 선배님들이 거래처를 뭐 400개, 500개, 600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.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. 당장 할 게 이제 간절하니까 저희 이제 뭐 대출 쓴 금액도 거의 막 다 소진돼 가고 있고 제가 움직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. 엄청나게 적극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얌전한 성격이에요. 제가 당장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. 뭐 건물 하나 정해놓고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업체마다 들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소개하면서 뭐 인사도 했고요.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뭐 음식점도 개업하잖아요. 그럼 들어가요. 들어가서
저 그냥 뭐 세무사인데요, 지나가다 개업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인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. 또 이게 세무사라고 하면은 문전박대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. 뭐 물 한 잔이라도 주고 뭐 음료수를 한 잔 주고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해주시고,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가 이제 하나 둘 늘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한 건이 한 번 하고 나니까 2건이 되고 3건이 되고 10건이 되고 하니까 30개, 100개는 업체를 늘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이 어려운 것만 우선은 일단 해결하자, 그 생각으로 하면서 저의 그냥 소극적인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을 조금씩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. 이 순간은 들어가 보자, 이 순간은 사장님한테 말 걸어보자, 이 순간은 뭐 계약서를 내밀어 보자, 이렇게 표현을 하면 쉬운데 가서 사장님한테 설득해서 계약으로 이끌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단계 쪼개가지고 사고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매년 100개씩은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개업한 지 3년이 됐을 때 딱 300개가 되더라고요. 지금은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500개 정도를 지금 이루었습니다. 초반 0에서부터 100까지 시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죠. 하는데 이게 거의 몸을 갈아 넣는 거더라고요. 뭐 하루에는 뭐 3개에서 5개 계약을 할 때도 있는데,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 9시에 상담이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물론 내가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면서 내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, 저와 함께 영업을 해주는 사람들도 이제 세팅을 했던 것 같고, 사무실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도 세팅을 했던 것 같고, 인터넷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초반에 쓰긴 했지만 같이 도와줄 사람을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. 구축을 해놓으니까 초반에 물론 투자 비용은 들어가지만 업체가 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년 100개가 되고 나서 매년 100개씩은 늘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한 400개 정도에서 약간 줄었다 늘었다 했던 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초반에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그 시스템을 설계를 했던 거, 그 덕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직원도 또 계속 채용해야 되고 하면 이게 좀 이익이 초반에는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더불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뽑았던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상을 해서 미리 1년 전에 뽑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이윤이 크게 남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겠죠. 이거를 비용의 지출이라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세무법인은 영등포 본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. 수원시청점, 수원인계점, 그리고 부산점, 고양 일산점, 천안아산점, 강남점, 이렇게 7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, 저희 세무 직원, 담당 직원들은 총 합쳐서 한 70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각 지점에서 각자 맡은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중앙에서 저희가 이제 세무업을 하다 보면 IT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IT 개발 부서 쪽에서 한 10명 정도의 이제 그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10명 정도 직원들이 컨텐츠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는 또 이제 경리 업무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그 8명의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목표는 지금 거래처 10,000개를 가지고 있는 세무법인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. 저는 이제 세무사를 자격사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업을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. 사업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 체계가 굴러가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물론 세무사로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리더십도 필요하고 마케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.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하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이게 정말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업이고, 이걸 해서 내가 더 다른 세무사보다 다른 자격사보다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.